네, 그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산업융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산업융합을 평가하는 지수, 평가하는 체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팁인 적합성 인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합성 인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산업융합 촉진법을 먼저 조금 소개를 드려야겠는데요. 산업융합 촉진법이란 2011년도에 국내 산업융합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말 그대로 산업융합 촉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산업만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산업 형태를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기업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법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이 법의 내용들이, 또한 이 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개가 조금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드릴 부분은 산업융합촉진법 전체를 소개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 가장 기업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몇 가지를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적합성 인증에 관해서는 아예 장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적합성 인증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지금 보시는 이 형태가 무엇으로 보시나요? 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신 것은 명칭이 트럭 지게차입니다. 말 그대로 트럭이랑 지게차를 합해 놓은 상태죠. 근데 시장에 제품이 나갈 때는 대부분은 어떤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어떤 표준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대로 만들어진 제품이 시장에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트럭 지게차는 트럭의 기준을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지게차의 기준을 따라야 될까요? 어려우시죠? 맞습니다. 현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의 제품 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증 기준으로는 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인증 기준마다 소관하는 기관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품을 분명히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인증 기준을 받기 위해서 이쪽 부처에도 가야 되고, 또는 저쪽 기관에도 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어느 기관을 가야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실제로 시장에 들어가는 길목이 막혀 있는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적합성 인증 제도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융합 신제품을 만들었을 때 기존의 법이나 또는 인증 기준이나 규제로는 막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 각 개별 기업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적합성 인증 신청을 하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발은 기업 현장에서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런 융합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러이러한 기준 때문에 시장에 못 들어가고 있으니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는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신청하신 내용이 실제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지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가 끝난 다음에는, 즉 심사를 거쳤을 때 크게 이 제품이 시장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시장에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기간입니다. 기간을 6개월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즉 기업에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을 하신 시점부터 실제로 심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주는 기간까지는 6개월로 한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잘 타신다면은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를 굉장히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트럭 지게차의 경우에는 이 법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진 다음에 시장에 들어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합성 인증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고, 기업에 계신 분들도 이러한 문제를 만나셨을 때는 이 제도를 꼭 이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먼저 신청은 기업에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이 사항이 산업융합 제품의 사항인지, 그리고 정말 기존의 인증 기준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적합성 인증 협의체라는 전문가 회의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물론 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지만 어떤 제품들이든지 아무 기준도 없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제도는 물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신 사항이 실제로 시장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내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기관과 인증기관 그리고 관련된 부처들이 모여서 적합성 인증 협의체라는 회의체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 회의체에서 신청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새로운 인증 기준을 만들어서 기업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본인들이 만든 제품에 맞는 인증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인증 기준으로 실제로 제품을 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된 제품이 인증 기준에 합당하게 나온다면 시장에 바로 팔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적합성 인증 제도입니다.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앞서 보여드렸던 트럭 지게차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럭은 분명히 자동차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트럭 지게차를 트럭 분류해서 받아들이긴 조금 어려운 점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지게차는 기존의 건설 기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게차, 트럭 지게차를 또 지게차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럭 지게차의 경우에는 결국에 특수 건설 기계라는 항목이 새로 생겨서 이제 그 카테고리 안에 묶임으로써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오늘 구체적인 사례로 융합 안전모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모를 많이 쓰시죠. 이 안전모는 그 작업 현장에 있는 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모도 쓰시고 또 어두운 데 갈 때는 조명도 따로 드셔야 되고 그리고 또 통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통신기도 따로 드시고 오히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제품이 융합 안전모였습니다. 즉 안전모에다 조명기기도 부착을 하고요. 통신기기도 부착을 해서 안전모 하나만 쓰면은 통신, 조명 기능이 다 부여가 되게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안전 인증 기준을 통과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형상, 즉 형태적인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성능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성능 기준은 당연히 무거운 것이 떨어졌거나 부딪혔을 때 깨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충격이 너무 높지 않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성능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보다 앞서서 형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형상 기준은 안전모에 어떤 구멍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융합 안전모에는 여러 가지 조명이나 통신기를 부착하기 위한 이런 구멍도 있었고 환기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구멍이 있지만 성능 기준을 만족을 하는데 왜 시장에 못 들어갑니까 하고 기업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셨었는데 이 제품의 경우에도 적합성 인증 제도를 신청을 하셔서 전체 기간이 6개월 이내에 끝나야 되는데 5개월 이내에 모든 과정이 잘 끝난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전체적으로 산업융합 촉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되는 적합성 인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